자, 이번에 만들 프로그램은 계산기 프로그램이고요. 교과서에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은 보면 실제적으로 더하기밖에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건 계산기라고 할 수 없어. 최소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해줘야지. 그죠? 사칙연산을 해줘야 계산기를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다른 걸 해볼게요. 일단 엔트리를 옆에 이렇게 내려놓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걸 넣어주면 좋겠어. 그러면 오브젝트에 글 상자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덧셈 적용, 덧셈 나왔죠? 자, 요거 글 상자를 눌러서 배경 색깔을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덧셈은 더해주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글자 색은 흰색, 두껍게 이렇게. 자, 다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 글 상자 있어요. 자, 뺄셈. 뺄셈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그리고 글자 색깔은 흰 색깔, 두껍게 적용. 그럼 덧셈, 뺄셈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글 상자 곱셈. 글셈은 녹색깔로 하고 글자색 흰색. 짙은 글자색 흰색하고 배경색을 조금 짙은 녹색으로 할게요. 잘 보이게. 두껍게 곱셈, 덧셈, 뺄셈, 곱셈. 자, 나눗셈을 넣을게요. 나눗셈. 나눗셈.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글자 색깔 흰색, 두껍게 덧셈, 뺄셈, 곱셈. 얘를 이렇게 늘리면 얘가 좀 더 글자가 쉽게 크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나눗셈이 세 글자라서 폭을 맞췄어. 이렇게 이거를 똑같이 맞추려면 여기 있죠? 뭐 예를 들어 53. 얘도 뺄셈은 여기 크기에서 53. 오브젝트 목록에서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엔트리봇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일단 4층 연산 중에 뭐를 선택할지를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먼저 원하는 사칙 연산을 선택해 라고 2초간 얘기합시다.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먼저 원하는 사칙 연산을 선택해 라고 말했죠. 그럼 얘네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클릭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죠. 그렇죠? 그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눌렀을 때 각각 덧셈을 눌렀을 때는 덧셈 계산식이 나올 수 있게 코딩을 해야 되고,
뺄셈은 뺄셈, 곱셈 곱셈, 나눗셈 나눗셈 계산식이 나와야 돼요. 코딩은 그렇게 따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덧셈을 눌렀을 때 덧셈만의 고유한 신호가 필요해요. 신호는 어디서 만드냐? 속성에 여기 신호가 있어요. 신호를 눌러줘. 신호를 추가해서 신호의 이름에다가 덧셈이라는 신호를 만들어줘요. 뺄셈도 신호 추가하기 해서 뺄셈, 또 신호 추가하기, 곱셈, 신호 추가하기, 나눗셈을 해줘요.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덧셈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요거를 이게 오브젝트라고 했죠. 캐릭터, 글상자, 배경, 그림 다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덧셈 글상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덧셈 신호를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야? 엔트리 봇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첫 번째 덧셈 요 버튼을 클릭하면 신호를 보내주는데 신호 보내기 그러면 덧셈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엔트리 봇이 신호를 받겠죠. 신호를 받는데 어떤 신호를 받느냐? 덧셈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물어보고 그 물어본 숫자를 더해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주고 처리를 해주고 얼마야 라고 말하기로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자, 덧셈 오브젝트만의 블록 조립소가 따로 있다고 했죠. 덧셈을 꼭 클릭해 준 상태여야 됩니다. 덧셈에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뭐를 보내야 되냐? 덧셈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덧셈 신호를 보내기. 그러면 요거 그대로 코드 복사해 보세요. 뺄셈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뺄셈 신호도 보내야죠. 여기도 붙여넣기 하면 뺄셈이니까 뺄셈 신호를 보내야겠죠. 곱셈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곱셈 오브젝트를 붙여놓은 다음에 곱셈 신호를 보내야 되고요. 나눗셈에서는 나눗셈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나눗셈 신호를 보내야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엔트리 봇이 자, 일단 덧셈으로 한번 해보자. 덧셈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덧셈 신호를 받으면 받았을 때 숫자를 입력하라고 하면 무엇을 묻고 기다리면 자, 덧셈 신호를 받으면 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일단 두 수의 덧셈 계산하는 4층 연산 로봇을 만드는 거야. 첫 번째 숫자를 더해줄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숫자를 우리가 입력하면 대답으로 입력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는 멍청해서 대답값은 한 개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면 입력받은 대답값을
대답값을 저장해 놓는 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걸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그럼 입력값을 변수에다가 입력하는데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숫자라고 할게요. 첫 번째 숫자 변수에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입력을 두 번째 숫자도 또 두 번째 숫자도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면 역시 이 대답값이 생기겠죠? 이 대답값을 똑같이 변수 두 번째 숫자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수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변수 만들기가 있죠? 변수에다가 첫 번째 숫자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여기에 변수 창이 따로 뜨죠? 변수 창이 따로 뜹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추가해서 두 번째 숫자라고도 또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숫자가 또 뜨죠. 그래서 변수창이 요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더해줄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라고 해서 대답을 쓰죠. 대답을 쓰면 여기에 변수를 입력하면 새로운 명령어가 생겨요. 그죠? 변수와 관련된 새로운 명령어가 지금 5개 생긴 거 보이죠? 명령어 블록이. 자, 여기에 이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숫자, 이건 변수예요. 자, 만들어 놓은 변수. 여기 변수에, 첫 번째 숫자 변수에 무엇을 입력하냐면 대답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입력한 대답값은 첫 번째 숫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더해줄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변수에다가 대답을 정하면 내가 또 값을 입력하면 두 번째는 두 번째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끼리 자, 이 변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답은 무엇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좀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다가 무엇과 무엇을 합치는데 무엇과 무엇을 합치냐?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변수의 첫 번째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 이렇게 자, 답은 하고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더한 값을 넣어야죠. 여기 계산에 더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숫자 변수와 두 번째 숫자 변수를 더한 값을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처리죠. 처리. 즉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 답은 해서 첫 번째 숫자 입력한 대답값하고 두 번째 숫자 입력한 대답값하고 더한 얼마의 숫자를 말하겠죠.
자, 이거 한번 되는지 볼게요. 돼요. 자, 요거 덧셈 눌렀어요. 아니, 시작하기 누르면 먼저 원하는 사치연산을 선택해 나오죠. 자, 다시 시작하기 누르면 먼저 원하는 사치연산을 선택해. 덧셈 눌렀어. 그럼 더해줄 첫 번째 순례를 입력해줘. 그럼 선생님이 5라고 입력했어. 5 하고 엔터 쳤어.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5라고 첫 번째 숫자 변수방에 5라고 입력이 되죠. 더해줄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선생님이 7이라고 입력했어. 그러면 7하고 두 번째 숫자 방에 더해지고 답은 10이야 라고 나오죠. 자, 근데 이게 2초 동안 말하니까 금방 답이 지워지죠. 그러면 그냥 말하기로 해놓으면 요걸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사치연산 선택해 덧셈. 자, 4 8 하면 답은 10이야 라고 나오죠. 자, 반대로 아니 반대가 아니지. 이제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해줘야죠. 이거 쉬워요. 잘 봐.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요.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얘 덧셈에서 뺄셈을 바꿔주고, 자, 뺄셈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뺄셈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가 아니라 뭐야? 빼기로만 바꿔주면 되죠. 자, 되나 봅시다. 시작 눌렀어. 원자는 사칭연산 눌러줘. 뺄셈 눌렀어. 뺄셈에 첫 번째 숫자 입력해줘. 그럼 10. 뺄셈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4. 하면 답은 6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다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러면 곱셈. 그러면 곱셈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곱셈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답은 여기 사칭연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눗셈 신호를 또 만들어줘야죠. 나눗셈 신호를 받았을 때 나눗셈의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나눗셈의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줘. 그럼 답은 나누기. 자, 나누기가 이 슬러시가 나누기라고 우리 배웠죠. 분수의 짝대기고. 자, 나눗셈을 눌러주면 나눗셈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눗셈을 눌러주면 나눗셈의 첫 번째 숫자는 얼마? 뭐 10으로 하고 두 번째 숫자는 2로 했어요. 그럼 답은 5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칙연산 프로그램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사칙연산을 선택해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두 번째 뭐해?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죠.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덧셈을 선택했다. 그러면 덧셈에 신호를 보내겠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엔트리가 네 번째 이제 물어보죠. 첫 번째 입력값이 뭐냐? 첫 번째 숫자가 뭐냐? 두 번째 숫자가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하면 숫자를 입력하면 이 입력한 수를 여섯 번째 변수 방에다가 넣죠. 왜 변수냐? 변수는 이 필요한 숫자를 입력해 놓는, 저장해 놓는 방이에요. 근데 변하는 숫자야. 숫자를 입력하면 이 변수방에 입력한 수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변하는 수라고 해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수방을 몇 개를 만들었냐? 2개를 만들었어. 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서 저장이 될 변수방, 첫 번째 숫자 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면 두 번째 변수방, 두 번째 숫자
변수방에 넣어요. 자, 변수방에 입력했다가 처리를 하죠. 처리. 어떻게 처리하냐? 첫 번째 변수에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숫자 변수, 이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출력을 해주는데 어떻게 출력을 해주냐? 이렇게 답은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변수하고 두 번째 변수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준 요 하나의 숫자를 말하기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69쪽 계산기 만들기 프로그램만 하면 굉장히 쉬운데 69쪽의 계산기 만들기는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라 4개를 동시에 해서 요 신호 보내기 때문에 조금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한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